마이 코리안 팟캐스트. 안녕하세요. 마이 코리안 팟캐스트의 지수예요. 와, 어느덧 2026년이 되었네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새해를 맞이해서 조금 특별한 시간을 준비해봤는데요. 저와 함께 일하고 계시는 선생님을 모시고 각자 추천하고 싶은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저는 외국어 공부를 하다가 가장 뿌듯한 순간 중에 하나는 바로 그 나라의 언어로 쓰여진 책을 읽고 이해할 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국어를 공부하다가 한국어 책을 읽고 싶다거나 아니면 어떤 책을 읽어야 하지? 하고 궁금해 하실 때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 여러분, 2026년 새해잖아요. 이만큼 새로운 목표, 그러니까 한국어 책 읽기라는 목표를 세우는데 더 좋은 시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나연 선생님과 함께 책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늘 마이코리안 팟캐스트 처음 찾아주셨는데 저희 시청자분들께 한번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코리안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김나연 선생님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혹시 한국어는 얼마나 가르치신 걸까요? 대만에서부터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지금 3년 차 되고 있습니다. 와, 대만에서 처음 시작하신 걸까요? 네, 맞아요. 2년 동안 있었어요. 와, 대만은 한국이랑 많이 다르죠? 아무래도 날씨도 이렇게 눈이 오지 않고 더운가요? 네, 항상? 맞아요. 아하. 눈이 전혀 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눠볼 주제가 책이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독서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선생님께서는 평소에 독서를 좋아하시나요? 좋아하는 편인데 시간을 내서 읽기가 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도 하고 이거저거 하다 보면 독서는 좀 차선으로 밀리기 맞아요. 마련이죠.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책을 보통 언제 많이 읽으세요? 그래서 저는 출퇴근길에 지하철에서 책 읽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저도 출퇴근 때 자주 읽는데 저는 한 번에 책을 읽을 때 여러 권을 같이 동시에 읽는 편이거든요. 지금도 한 4권 정도 동시에 읽고 있는 것 같은데 약간 그런 하루 시간 중에 아침에 읽기 좋은 책 아니면 점심 약간 그 짧은 휴식 시간에 읽기 좋은 책, 잠들기 전에 읽기 좋은 책 이렇게 좀 나눠두고 읽는 편이에요. 선생님은 혹시 어떠세요? 저는 지수 선생님이 읽는 방법을 병렬 독서라고 많이 하는데 맞아요. 저는 병렬 독서를 하면 내용이 좀 다 섞이는 느낌이더라고요. 오. 그래서 전 한 번에 하나씩 읽는 거 더 좋아해요. 아하, 혹시 시도를 해본 적이 있으신 거예요? 네, 맞아요. 아하. 그래서 병렬 독서를 한다면 소설과 뭔가 다른 일반 뭔가 지식을 전달하는 책? 이렇게 같이 읽어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그 소설의 이야기를 따라가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좀 집중이 좀 깨지는 네, 맞아요. 느낌이구나. 저는 오히려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여러 권 동시에 읽어야 조금 더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약간 하나만 계속해서 읽으면 좀 지루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 평소에 좋아하는 책 장르가 있으실까요? 저는 소설을 많이 읽는 것 같아요. 소설을 좋아하는 혹시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가볍게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읽기 좋아서 소설책을 좋아하는데요. 지수 선생님은 무슨 책 좋아하세요?
저는 책 읽을 때 장르를 가리지는 않는 편인데 주로 읽고 약간 그 시기마다 제가 좋아하는 약간 장르가 다 다른 것 같아요. 특히 가을 같은 경우는 좀 시랑 에세이 많이 읽는 것 같고요. 겨울에는 저도 문학 작품이나 소설 많이 읽는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러면 오늘 책 이야기 한번 해볼 텐데 혹시 오늘 어떤 책을 소개해 주실까요? 저는 한강 작가님의 흰이라는 소설을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이 책을 고르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이 책을 처음 겨울에 읽었거든요. 그래서 겨울 하면 이 소설이 많이 생각나요. 오, 혹시 언제 읽으신 거예요? 저는 2018년 겨울에 처음 이 책을 읽었는데요. 내부에 흰색에 대한 소재로 소설이 쓰여 있어서 눈도 많이 생각나고 그래서 겨울 하면 이 소설이 많이 떠오릅니다. 오, 실제로 이 책에도 눈이라는 게 나오나요? 네, 맞아요. 오, 약간 그러면 흰색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 짧게 쓴 소설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오, 혹시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흰 어떤 물건? 그게 있다면 뭘까요? 저는 하얗게 웃는다라는 표현이 아. 가장 기억에 남았는데요. 하얗게 웃는다라는 표현은 아마 그녀의 모국어에만 있다. 아득하게, 쓸쓸하게, 부서지기 쉬운 깨끗함으로 웃는 얼굴 또는 그런 웃음. 역시 한강 작가님답게 되게 문장이 되게 서정적이고 맞아요. 어디인가 뭔가 되게 깊고 연약한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 흰색 소재라서 더 그런 연약함을 느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한강 작가님 작품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작가님이 언어에 대해서 많이 사유를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혹시 지수 선생님은 다른 작품 뭐 읽어보셨어요? 저는 채식주의자랑 그 저녁을 서랍 속에 넣어두었다? 네. 였나? 그 그 두 시에서도 개. 그렇고 맞아요. 네. 제가 읽은 또 다른 작품은 작별하지 않는다 그리고 히라버 시간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그 두 작품에서도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한국어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이제 말씀을 해주시니까 언어에 대해서 많이 깊게 사유하시는 것 같다고 했는데 그 저녁을 서랍에 넣어두었다 혹시 읽으셨을까요? 저는 아직 못 읽었어요. 그 책 읽으면서도 와 진짜 한국인이지만 어떻게 한국어를 이렇게 표현했을까 저도 감탄하면서 봤거든요. 저는 약간 조금 더 가벼운 주제로 잠깐 넘어가자면 표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는데요. 표지가 지금은 보시다시피 약간 파란색과 하얀색의 그라데이션 느낌인데요. 전 뭔가 제목이 흰이어서 약간 표지도 흰색이나 하얀색일 줄 알았는데 의외였어요. 혹시 선생님은 표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사실 제가 읽었던 버전의 흰은 흰색 표지였거든요. 달랐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하늘색은 좀 더 겨울 느낌이 나서 네, 흰색의 소재들이 좀 더 생동감 있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쓰신 게 아닐까? 저의 생각입니다. 근데 왜 바꾸셨을까?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왜냐면 저는 약간 책 고를 때 그냥 가끔씩 시간이 남거나 이럴 때 서점 가는 거 좋아하는데요. 그럴 때 약간 책을 고를 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책 표지라서요. 책 표지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봤는데 혹시 그러면 선생님은 이 흰이라는 작품을 어떤 분들에게 약간 추천을 해주고 싶으세요? 한국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고 싶은데요. 강보 같은 단어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고 전통적인 문화를 알고 싶은 분들이 읽으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특히 한강 작가님은 특히나 한국어를 너무 잘 예쁘게 네. 사용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대로 약간 한국의 언어나 문화를 좀 알고 싶으신 분들에게 정말 좋은 추천책일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저도 책을 한 권 준비했거든요. 제가 준비한 책은 제철 행복이라는 책인데요. 약간 선생님의 책이랑 좀 상반되는 되게 가벼운 내용의 책이에요. 이 책은 24절기, 절기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어른의 행복에 대해서 다룬 책인데요. 원래 계절, 사계절 주로 계절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근데 이 책은 절기,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사소한 행복들에 대해서 쓴 에세이예요. 그래서 약간 흰과 상반되게 조금 가볍게 읽기 좋은 책일 것 같고요. 좋아하는 계절이 뭐예요? 저는 봄을 좋아해요. 오, 그렇구나. 저도 봄을 가장 좋아하거든요. 혹시 선생님 그 생일이 언제세요? 전 생일도 3월이에요. 진짜요? 네. 저도 아, 3월이거든요. 정말요? 이 책에서 나오는데 약간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태어난 계절을 좋아한대요. 맞는 것 진짜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약간 큰 행복보다는 작고 사소한 하지만 확실한 행복에 조금 더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저는 요즘 같은 추운 겨울 날씨에는 약간 따뜻한 전기장판 안에서 귤 까먹으면서 좋아하는 영화 다시 보는 게 저의 약간 사소한 행복 중 하나거든요. 선생님은 약간 이런 겨울 날씨에 선생님만의 이런 행복이 뭐가 있으세요? 사실 저는 겨울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겨울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 두 가지가 귤이랑 붕어빵이에요. 저랑 진짜 공통점이 많으신데요? 간식을 먹으면서 쉴 때 가장 겨울은 행복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 제가 방금 또 안에서 이렇게 쉰다 이야기 하다가 생각이 났는데, 이 책에서 제가 봤는데요. 겨울의 어원이 겼다라는 옛 고어에서 나왔는데, 겼다라는 말이 머무르다, 집에 있다,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약간 겨울과 너무 알맞는 이름이다.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게요. 저희가 겨울에 잘 맞게 쉬고 있었네요. 그니까요. 저는 이 제철 행복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는데 그 이유가 여기에도 선생님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되게 한국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일단 이 절기라는 개념 자체도 되게 한국적인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절기마다 한국 사람들이 했던 약간 전통적인 문화? 아니면 관습 같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이 김신지 작가님께서도 약간 한국의 시골에서, 문경에서 태어나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절기나 이런 농산일 같은 게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책을 한번 들고 와봤어요. 어때요? 선생님 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책 궁금해지셨나요? 네. 가장 특별하게 소개되고 있는 전통 행사가 무엇이 있었는지 좀 궁금해지네요. 한국에서 하는 행사를 소개한다기보다는 약간 그 절기, 그 계절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약간 소개를 하시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얼마 전 지금 겨울철에 가장 약간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 중에 하나가 방어인 것 같은데, 이 작가님은 약간 겨울마다 항상 굳이 제주도에 가서
방어를 사서 한라산이라는 오. 술과 함께 먹는 게 자기의 사소한 행복이라고 소개하셨어요. 이런 것처럼 약간 그 제철에만 누릴 수 있는 행복, 자기만의 행복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다루시는 것 같아요. 저희 둘 다 약간 한국적인 네. 요소 감안하고 이렇게 가져온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께서 한번 저희 이야기를 듣고 흰을 읽어봐도 좋고 이 제철 행복을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한국 문화를 약간 자연스럽게 공부하고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책을 통해서 나연 선생님과 함께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나연 선생님, 혹시 마지막으로 오늘의 소감이나 간단하게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오늘 같이 책 이야기를 해서 너무 즐거웠고요.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다시 한번 나와주시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나저나 이렇게 가끔 한국어 공부를 하면서 책이나 이야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접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오늘 저희 나연 선생님이 추천해주신 책 흰이나 제가 추천해드린 제철 행복 책도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도 이 책 재밌겠다 아니면 제가 이 책 읽어봤는데 정말 추천해요 하는 것들이 있다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나연 선생님,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볼까요? 제가 여러분 하면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